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7일 임술 두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7일 임술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7일 임술 네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8일 개회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8일 개회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8일 개회 세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윤대하는 자가 말하기를 문과 무과의 복시 때에 초장에서 강경하는 것은 배우는 자가 실제 학문을 힘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경국대전을 아울러 강하여 군수를 주나 지금의 법률은 의리의 학문이 아닌데 과거를 실시하여 선비를 뽑는 데에 어찌 반드시 아울러 강해야 합니까? 벼슬에 처음 나아갈 때 법률을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면 문공가래의 예의에 따라 농명할 때에 아울러 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이 말이 과연 옳으니 윤대하는 자가 아랜바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분수는 과거의 초시, 복시, 전시에서 성적을 매기는 점수를 말한다. 농명은 과거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는 것이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8일 개회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8일 개회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9일 갑자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9일 갑자 두번째 기사 성전전에 나아가 올적합의 중추 아인가모 등 24인을 인견하고 음식을 공개하였다. 영의정 신숙주 상당부원군 한 명의 상락부원군 김질이 차례로 술잔을 올렸고 아인가모 등에게는 사물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10일 을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10일 을축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10일 을축 세번째 기사 봉상시 부정 김익령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10일 을축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10일 을축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10일 을축 여섯번째 기사 유화를 숭정대부 문산군으로 한치형을 자헌대부 개성부 유수로 한의를 가선대부 서양군으로 심한을 통정대부 이조참의로 홍약치를 통정대부 공조참의로 어효첨을 숭정대부 판중추부사 봉조하로 홍석을 가선대부 행 공주 목사로 삼았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11일 병인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중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11일 병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세필이 아뢰기를 심한은 일찍이 박시영에게 말하기를 김작은 김질의 아우인데 김작을 논제하면 반드시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대신에게 아부하는 것인데도 그때 다만 파직시켰을 뿐이므로 신등이 여러 번 벌을 무섭게 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회를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서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대전에 사죄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이 지나야 서용한다 하였는데 심한은 파직된 지 겨우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서용되니 대전에 어그러집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심한의 죄는 본래 가벼운데 다만 대대로 원수가 된다는 말에 좌죄에 두었으므로 파직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정은 안침이 아뢰기를 예전에 진나라 숙향과 행인 자주가 서로 다투었는데 평공이 말하기를 우리 진나라는 잘 다스려지겠다. 나의 신하들이 공의로서 다투니까 하자 사광이 말하기를 공실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신하가 마음으로 경쟁하지 않고 힘으로 다투려 한다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니
숙향과 자주가 다툰 것은 공사인데도 사광이 말한 것이 이러하였는데 더구나 심하니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박시영과 서로 꾸짖은 것이겠습니까? 지금 다시 서용하는 것은 너무 빠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주에는 관리가 뇌물을 받고 사사 사람과 관련하여 그릇된 일을 저지른 죄를 말한다. 진나라 숙향과 행인 자주가 서로 다투었는데란 말은 춘추 양공 26년 조에 보면 봄에 진나라 임금의 동생 침이 진나라로 가서 강화를 제의했는데 숙향이 사람을 시켜 행인 자운을 부르게 하니 행인 자주가 스스로 맡아서 가겠다고 하며 숙향과 다투었다. 숙향은 양설힐의 자이고 행인은 사인과 같은 말이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시소의 종은 팔랑 무쇠가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1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판중추 부사 봉조하 어효초미 서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뜻밖에도 늙은 몸으로 문득 성은을 입게 되니 감격하는 마음은 전하께서 환히 아실 것입니다. 다만 신의 나이 70으로 관례에 따라 마땅히 치사해야 하는데 어찌 영화를 탐내어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빌건대 신의 직을 파하여 주소서 하니 검열표 연말에게 명하여 그 서장을 돌려주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어효첨은 오랫동안 산관의 직에 있어 일찍이 상사하여 그 심정을 아뢰었는데 그 말이 심히 측은하며 은근히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으니 성은을 입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 까닭에 이 직을 얻은 것이었으나 치사할 나이가 되자 부득이 이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이다 하였다. 치사는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납니다. 당상관으로 치사하는 경우에 예조에서 매달 고기와 술을 거비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정사로 인하여 치사하지 못하는 70세 이상 된 일품간에는 괴장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1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은 이예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심하는 일찍이 승지가 되었을 때 뜻이 대신에게 아첨하는 데 있어 동료와 더불어 서로 꾸짖다가 이로 말미암아 파직당하였는데 겨우 1개월을 넘기고 2조 참의에 특별히 제수되었습니다. 사죄를 범하여 산직에 있는 자는 2년이 지나야 서용되는 것은 대전의 법입니다. 대전은 장차 만세에 들이올 것인데 지금 반포한 초두에 곧 깨트리면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심한의 직을 속히 바꾸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1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아차산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돌아올 때의 주정소에 이르러 종친 제추 및 여러 장수들을 공개하도록 명하였다. 주정소는 임금이 거둥 중에 잠시 머물러 낮수라를 들던 곳이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생원 조지서 등 100인과 진사 신종호 등 100인을 뽑았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은 이예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심한은 박시영과 더불어 서로 꾸짖었는데 싸움의 발단은 심한이 시작한 것이므로 경중을 논해서는 안되며 대대로 원수가 된다는 말을 발설한 것은 더욱 심한 것입니다. 심한은 특별히 공신임으로 단지 파직에 그쳤으니 또한 다행한 일인데 지금 달을 넘기지도 않고 벼슬을 제수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대전을 살피건대 사죄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을 지나야 서용된다 하고 그 주에 의친 공신으로서 포편에서 하등에 있는 자는 1년이 지나야 한다 하였으니 사죄를 범한 자는 비록 의친 공신일지라도 반드시 2년을 경과해야 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한은 비단 2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개월도 채우지 못하였으니 그를 다시 사용하면 심히 법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무릇 법을 운용하는 것은 마땅히 금석과 같이 단단하고 사시의 운행처럼 정확해야 하는데 대전을 박아낸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곧 이를 파괴하니 신등은 큰 법이 일개 심한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쾌히 강단하여 심한을 도로 파직하소서. 또한 강자평을 오의장으로 삼았으니 강자평은 일찍이 권맹희의 불쾌한 말을 듣고도 아뢰지 아니하여 좌지에 되어 먼 곳으로 유배당하였는데 특별히 승헌을 입어 서울로 돌아오게 된 것도 이로써 족한데 지금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수기하는 관운이 되었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잠깐데 모두 파직하면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의친은 대명률의 8이의 하나이다. 임금의 단문 이상친, 왕대비 대왕대비 심하 이상친, 왕비의 소공 이상친, 세자빈의 대공 이상친인 사람으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사전에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처리하여야 한다. 성조실록 39권 성종 5년 6월 1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호조에 명하여 겨울 옷을 만들게 하여 양계의 군사들에게 나눠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조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예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심판이 사죄를 범하여 파직되고 2달이 못되어 갑자기 좋은 벼슬에 복직되었으니 대전의 2년이 지나야 사용한다는 법은 그저 글로만 갖춘 꼴이 되었습니다. 법을 운용하는 것은 마땅히 귀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유독 미천한 사람에게만 시행하고 귀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의 운영이 공평하지 못하여 인심이 반드시 안정이 안 되고 기강이 반드시 떨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또한 강자평은 권맹이의 불귀한 말을 듣고도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권맹이의 죄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율문대로 단지한다면 길이 귀양 보내어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먼 변방에서 죽게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직 2년도 못되어 불사지연을 입어 서울로 돌아오고 또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이 되어 공중을 수귀하니 그러면 죄인이 무엇에 징계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심한과 강자평의 직을 속히 바꾸시어 묻 인심을 쾌하게 하시면 이보다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심한에 관한 일은 벌써 내 말을 경들이 들었는데 또 어찌하여 다시 청하는가? 강자평에게 관한 일은 내가 헤아려 보겠다 하였다. 불차지연은 차례를 가르지 않고 높은 벼슬을 줍니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5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겸 예조판서 신숙주 겸 예조판서 윤필상이 와서 아뢰기를 새로 개정된 대전의 관제에는 겸 판서의 직이 실려있지 않으니 청컨대 사직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대전에 실려있지 않을지라도 본래 혐의할 것은 없으니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5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예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일찍이 청하기를 강자평은 병사를 거느리는 자리에 있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헤아려 보겠다고 분부하시었으므로 신등은 윤후가 일간 계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강자평은 간관의 몸으로 옥사가 역신에 관계되어 죄명이 뚜렷하므로 신등은 모두 분하게 여기는 바이며 전하 또한 이미 통찰하셨으니 헤아려 보실 것도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결단을 내려 머물러 두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8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친히 선농제의 향축을 전하다. 선농제는 고려 조선시대 때 동교의 재단에서 신농시 후직시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던 제사이다. 매년 경칩 후 첫 대진 날에 행하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고서 장령 이세필이 아뢰기를 강자평은 권맹희의 불쾌한 말을 듣고도 즉시 아뢰지 않았으니 신하로서의 죄가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이러한 큰 죄를 지고 목숨을 보전한 것도 다행인데 다시 금병을 거느리게 되었으니 그의 악을 징치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자평은 이미 벼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니 다시 벼슬길을 막을 수 없다 하였다. 영사 한명희가 아뢰기를 대전에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자는 외방의 직임에 제수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이조에서는 이 때문에 영예부사 최효원을 제대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최효원은 비록 늙은 부모가 있을지라도 독자가 아닙니다. 하물며 무관 가운데 혹 기복하여 연변을 맡기는 자도 있는 데이겠습니까? 신은 바꾸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또 한 사람을 씀에 있어서 오름지기 그 그릇에 맞아야 하는데 김계창은 문예가 뛰어나 이름을 떨쳤으나 우리나라는 교리인 4대에 있어 사명이 중대하니 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만 합니다. 지금 철원부사로 있으니 청컨대 개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큰일인데 우선 시험한 뒤에 써도 늦지 않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최효원은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자인데 한명희에게부터 당상관에까지 이르렀다. 부모가 늙은 것을 잊고 멀리 변방고을에 부임하였으므로 유사에서 법에 따라 바꾸도록 청하였으나 한명희가 잉임하도록 청하였다가 허락되지 않았으니 듣는 자들이 시원하게 여겼다 하였다. 사명은 한 나라의 사신이나 사자로서 명령을 받들어 외교 무대에 응대하는 것을 말한다. 잉임은 기한이 다 된 벼슬아치를 그대로 머물러 둡니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생원 진사의 과방을 발표하였는데 권정례로 하였다. 권정례는 임금이 나가야 할 의식에 임금이 나오지 않고 거행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9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9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9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2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성현이 아뢰기를 신등이 강자평의 일을 갖고 여러 번 성상께 아뢰었으나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강자평은 권맹희의 말을 듣고도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죄를 준 지 얼마 안 되어 방면하고 직첩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족한데 다시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을 제수하였으니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벼슬길에 나가도록 허락하였으니 이제 위장을 제수한들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하였다.
성전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양경이 와서 아뢰기를 청근대 경창의 묵은 조미 오면석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구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0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0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예가 아뢰기를 강자평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도 다행한 일입니다. 병사를 거느리고 근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정상을 알았다면 나음은 죄가 있겠지만 그 정상을 몰랐으며 또 이미 벼슬길을 열어줬는데 어찌 근시를 혐의하겠는가 하였다. 사간 박승질이 아뢰기를 강자평은 비단 변을 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문할 때 역시 죄를 말하려 하지 않고 여러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뒤에야 승복하였으니 징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예가 또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이어서 유민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서울에는 이미 장을 설치하여 진율합니다. 청컨대 경기의 군현에 관원을 파견하여 황정을 살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복시정 정숙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삼루를 바치었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예 등이 상소하기를 권맹희는 두 마음을 품고 불쾌한 말을 꺼내었으니 이목이 있는 자는 이를 듣고 회개하게 여겨 분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자평은 조략하지만 학식이 있으니 어찌 예사로운 말로 들었겠습니까? 일이 발각되어 이근부에 구금되어도 오히려 굳게 숨기다가 고문을 받고서 승복하였으니 이는 비단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권맹이로 하여금 빠져나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에 가담한 죄는 무거운데 다만 알고서도 고하지 않은 형률로 곤장을 때려 먼 변방에 귀양 보내었으니 이 역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지 않아 방면하여 돌려보내고 또 이어서 서용하였으니 이는 또 군사를 거느리고 근시하는 직임을 맡게 되었으니 어찌하여 강자평이 전하를 저버림이 이러한데도 전하께서는 강자평을 대우함이 이처럼 후하십니까? 춘추에서는 난신적자를 주멸하니 난적의 무리에게 더욱 엄하였는데 춘추의 법으로 결단한다면 강자평은 역시 권맹이의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적당이라고 한다면 너그러운 법으로 용서하여서는 안 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결단을 내려 지체하지 마시고 성명을 도로 거두고 다시 녹용하지 말아서 신하로서 악인에게 가담하는 조짐을 막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1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1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9권 성종 5년 2월 2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전라도의 조우는 해운 판관 자사원이 있는 곳은 그만이지만 범근내 공세고지 등지는 감재관이 없는 까닭에 배에 실을 때에 너무 무겁게 실을까 염려될 뿐 아니라 도둑이 훔쳐서 충나는 폐단도 또한 많습니다. 참컨대 일에 익숙한 조관을 보내어 배에 싣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번번이 배가 머무르는 곳에서 점검하여 규찰하게 하며 또 수군 절도사와 여러 포의 만호들로 하여금 친히 호송하도록 하며 또 강화의 연미정 등지에는 따로 조관을 보내어 조선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경강까지 운반하여서 거느리는 배들이 오래 머물러 손상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로 39관 성종 5년 2월 2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39관 성종 5년 2월 22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39관 성종 5년 2월 22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39관 성종 5년 2월 23일 모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시로 39관 성종 5년 6월 23일 모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고서 지사 강희명이 아뢰기를 황해도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 대낮에는 사람을 잡아가니 청거대 겸사복 찾고 갑사를 보내어 잡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 경군을 많이 파견하면 그 군현에서 도리어 폐해를 받게 된다 하고 승지 김영견에게 명하여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다. 성변시로 39관 성종 5년 2월 23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평안도의 평양 사람 김자모가 야인에게 붙잡혔다가 이때 돌아와서 말하기를 지난 정해년 4월에 부방하는 갑사로 의주의 검동도에 주둔하여 수자리 사는데 건주의 해서위 등의 야인 700여 명이 내침하여 저 김자모와 관군 최진 등 11명을 잡아갔습니다. 3일 동안 가서 여물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침 일찍이 사로잡혔다가 도망한 중국 여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인들이 말하기를 여자도 오히려 저라한테 하물며 건장한 남자이겠느냐 하며 곧 사로잡힌 두 사람을 쏘아 죽였습니다. 다음에 저 김자모의 차례가 되었는데 갑자기 활이 부러지니 한 노인이 말하기를 활이 부러진 것은 천운이다 하여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10일 동안 가서 비로소 야인의 부락에 도착하였습니다. 15여호 가랑의 집이 있고 동쪽으로 산 하나를 넘으면 큰 부락이 있는데 곧 이만주가 둔친 곳이었습니다. 다시 28일을 가서 해서위의 소은거의 집에 다다라 살았습니다. 그 부락은 15호 가량 되며 여기서 북쪽으로 강 하나를 건너면 8, 9호의 집이 있고 그 강 밑으로 다시 20여호의 집이 있습니다. 그해 9월 소은거가 그 동생 종구리의 혼사로 몽고로가 둔친 곳에 갈 때 저 김자모가 따라갔는데 3일 만에 이르러 3일을 머물렀다가 소은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7월에 도망하여 23일을 가서 백두산의 남라이란 땅에 이르러 야인 무다호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 부락은 흩어져 있는 것이 겨우 10여호이며 산 하나를 넘어 다시 30여호의 부락이 있는데 모두 강물을 끼고 삽니다. 무다호의 집에서 2년을 살다가 도망하여 백두산을 지나 33일을 간을 가서 상동량이라는 땅에 이르러 올량 앞 잔이의 집에서 살았는데 부락은 7, 8호입니다. 그 땅은 남쪽에 검천성을 끼고 있는데 성중의 부락은 15호이며 비석이 있는데 세황 무오 4월 초 10일에 만들었다고 새겨져 있고 동쪽에 파골이란 동리가 있는데 그 동리에는 15호 남짓이 있습니다. 그 뒤 2년이 지나 성렬이의 알타리 수중거의 집에 전매되어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 부락은 14호입니다. 서쪽으로 강 하나를 건너서 20여호의 부락이 있고 그 북쪽에 자달이란 땅이 있는데 부락은 20여호이며 그 북쪽에 부락이 있는데 9호이며 그 서쪽에 30여호의 큰 부락이 있습니다. 2년간 머물른 뒤 도망하여 적빈에라는 땅에 이르러 부령부에서 보낸 척후 연계이 등을 만나서 따라왔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 계사년 10월 수중거의 집에서 살 때에 건주 야인 아다가 등이 성렬이에 와서 다량합 등에게 조선 땅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자고 청하였는데 다량합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조선에서 무수한 언덕을 두터이 입으니 너가 만일 도둑질하면 나는 반드시 조선에 달려가 일러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하니 아다가가 대답하기를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우리는 3, 4월에 평안도에 들어가 도둑질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특명을 내려 김자모로 하여금 역마를 타고 고향에 돌아가게 하고 본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5년간 복호하고 양 및 5석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3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3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4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4일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4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루를 바쳤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충운부에서 아뢰기를 본부에서 사중사계 진년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는데 금년은 흉년이 심하지 않으니 진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즘 재변이 있으니 진년하지 말라 하였다. 사중삭은 사시의 가운데의 달 음력 2월 5월 8월 11월을 말한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가 아뢰기를 김계창은 문예의 재능이 있는데 지금 초론부서로 제수하였습니다. 백성을 다스린 데는 적당한 사람이 있으나 사대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니 김계창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이 혼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차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계창은 시에 조금 능하나 사대문서는 능하지 못하다. 사람됨이 오할하고 완고하여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합당치 않은데 신숙주가 합당치 않다고 하지 않고 문예를 들어 아린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5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5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5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고서 대사관 전괄이 아뢰기를 이조는 전선을 맡으며 또한 훈도, 녹사, 문음들을 시험할 때는 모두 강서함으로 반드시 문신인 당상관을 써야 하는데 지금 판서 한계순, 참판 윤계겸, 참의, 심하는 모두 문신이 아니니 대체에 어그러집니다. 참컨대 일본을 바꾸어서 문신으로 보임하소서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최항이 대답하기를 겸판사 윤필상은 문신이니 상서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장관은 다시 아뢰기를 겸판서로서는 상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헤아려 보겠다 하였다. 전서는 사람을 재량과 기량에 따라 가렸음을 말한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공기시 첨정 한사문 등 사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우승지 유지에게 말하기를 간관이 이조 당상을 바꾸자고 청하는데 어떤가 하니 유지가 대답하기를 겸판서가 상사할 수는 없으나 3, 4일에 한번 본조에 나와 일해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고 이것을 간관에게 말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6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6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관 성종 5년 2월 2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관 성종 5년 2월 27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관 성종 5년 2월 2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대전의 죄범준 개조에 춘군에 해당하는 죄를 범죄한 자는 장 100대에 도 3년에 준하고 변원 춘군에 해당하는 자와 종이된 자는 모두 장 100대에 유 3철에 준한다 하였으나 잔영리로 정속된 자에 대하여 준계하는 법이 없으니 그러므로는 산호와 잔영리로 정속된 자는 노비의 예에 따라 속을 거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39관 성종 5년 2월 2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관 성종 5년 2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관 성종 5년 2월 2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종정국의 특송승 기소지와 원교직의 사승 간소지와 원정승의 사자 요온 1호가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공개하고서 예조 겸 판서 신숙주를 시켜 종정국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도주는 우리나라 남쪽의 울타리가 되어 우리나라 표류인들을 모두 호위하여 송환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 원정성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더건대 우리나라 사람이 삼도에 표류하여 닿았는데 너희 임금이 모두 속밭에서 보내주었다고 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 원교직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군주는 구주의 장으로서 아래 사람을 잘 어루만지어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서로 우호를 지키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 이어서 차등있게 물건을 내려주었다. 예조에서 종정국에게 전하는 다 글에 이르기를 우리나라 승도가 5도에 표착하였는데 등원정승이 박다로부터 사람을 보내어 돈을 지불하고 송환하였고 귀하 역시 2명을 송환하였으며 또 듣건대 오도수 역시 그 나머지를 장차 모두 송환할 것이라고 하니 이는 조카가 국원을 이끌어서 먼 곳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한 소치입니다. 귀하가 더욱더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보시고 우리 전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특별히 선물을 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고 또 기록하기를 삼포에 붙어 사는 귀도 사람이 자주 싫어하는데 지금 또 제포의 300여가와 부산포의 60여가와 연포의 몇 가옥이 불에 타 텅 비었고 사람도 많이 불쌍하였으므로 우리 전하께서 가엾이 여겨 즉시 관원을 파견하여 진율하셨는데 이는 땅은 좁고 사람은 조밀하여 지붕의 이형이 서로 붙어서 한 번 불이 나면 쉽게 번지는 까닭에 이러한 재난이 자주 있는 것입니다. 선왕 때부터 여러 번 글을 보내게 하여 쓸데없는 사람을 쇠안하도록 하시고 조카 역시 2번 글을 올려 장차 명령대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대로 지금에 이르렀고 들어와서부터 사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간사한 자를 용납하여 마음대로 속임으로 기만 행위가 날로 심합니다. 비단 화재를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장차 반드시 말썽이 일어날 것이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조카가 먼 뒷나라의 염려를 깊이 생각하여 옛 약속을 어기지 말아서 전의 약속을 지키면 다행하겠습니다. 또 경인년에 귀국의 이세수 정친이 귀국의 왕명을 받고 사자를 보내와서 군수를 구함으로 우리 전하께서 양국의 오랜 교분을 생각하여 재난을 나누어 갖는다는 의리를 생각하여 면포, 마포 1,000필과 쌀 500석을 사자편에 보내셨는데 지금 듣건대 부산포에 사는 귀도의 사람 삼보랑 오라가 사신이 돌아가는 것을 엿보다가 약탈하였다 합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나라에서나 귀국에서나 모두 반란 대역한 사람이니 어찌 징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카는 마땅히 추궁해서 다스리고 신서와 예물을 모두 도로 찾아서 국왕에게 바치고 앞으로 오는 사람 편에 알려주면 또한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별폭에는 백제포 3필, 흑마포 3필, 백면포 3필, 채화석 3장, 표피 2장, 호피 2장, 안장 1면, 제연을 갖춘
총웅마 한 필이라고 하였다. 원정승에게 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글이 와서 강령함을 알고 머리서 위안이 됩니다. 조카가 우리나라의 표류한 승도를 돈 주고 사서 사자를 시켜 돌려보내주니 우리 전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백제포 10필, 백면포 10필, 흑마포 10필, 표피 1장, 호피 1장, 병풍 1자, 채화석 3장, 인삼 3근, 해송자 10두를 특별히 내리고 요구한 원앙 한 쌍을 아울러 돌아가는 사자편에 붙입니다 하였다. 제2연은 여러가지 부속이고 총웅마는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순말을 말한다. 해송자는 자시다. 푸른색과 흰색이라 보시겠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2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30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30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30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장례원의 사례기를 기축년에 반포한 대전의 형전에는 자녀가 없는 전모와 계모의 노비의 의자녀에게 7분의 1을 주되 승중한 자에게는 2분을 더 준다 하였는데 지금 새로 반포된 대전의 형전에는 자녀가 없는 전모와 계모의 노비는 의자녀에게 5분의 1을 주되 승중한 자에게는 3분을 더 준다 하였으니 윗항의 노비로 이미 전에 결급된 자는 마땅히 옛 대전에 따라 시행해야 하나 새 대전의 반포 이전에 이미 결급하였는데도 화명을 바치지 않아서 이반을 받지 못한 자는 새 대전의 분수에 의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중은 죽은 사람의 장손으로서 아들이나 손자가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 복을 입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화명은 노비의 명단이다. 입안은 토지나 살림 등에 대하여 자기 소유로 관의 증명을 받아두는 것이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30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9권 성종 5년 2월 30일 을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종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0권 성종 5년 3월 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영안도의 갑산부 사람 장이 등이 상언하여 본부의 패단을 조목별로 진술하였는데 그 상언에 이르기를 첫째, 얼류는에 정한 바의 공안은 초피 115장, 서피 260장, 화피 375장을 본부의 세공으로 삼았는데 지금 정한 공안에는 초피 65장, 서피 20장, 화피 350장을 더하였습니다. 초피, 서피, 화피는 비록 본부에서 생산되는 것이나 많이 얻기가 쉽지 아니하고 또 오랑캐 땅에 넘어 들어가서 이를 취하는 것도 불가하므로 공무를 충당할 수 없으며 그 값도 비싸서 소 1두를 가지고 초피 한 장과 바꾸는 형편이니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초피 서피의 공무를 헤아려 감하고 또 화피는 북청 함흥에 옮기게 하소서. 둘째, 본부에서 진상하는 물선의 수가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은 중포가 616조, 편포가 195조여서 부득이 유방군을 역사시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군사는 다만 404명뿐이므로 여러 진에 나눠 방수하기 때문에 본진에 머무르는 자가 적어서 이들을 몰아서 다 사냥꾼으로 삼아 성을 비우고 나가게 되면 본문은 오랑캐의 거소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만일에 빈틈을 타서 장모한다면 그 화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북도의 육진의 예의에 의하여 육물의 진상을 제외하고 오로지 방수만 하게 하소서. 또 본부는 지세가 높고 험준하며 기후도 춥고 매우 썩어서 본래 꿀벌이 없는데도 공밀이 8두나 되어 갖추어 납공하기가 어려우니 원컨대 다른 고을로 옮겨 정하소서. 셋째, 본부는 땅이 공벽하고 바다와의 거리가 매우 멀어 공사관의 소금이 넉넉지 못합니다.
고문은 일찍이 이성현의 바닷가에 연분을 둔 것이 이미 수십 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성현에서 자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니 원컨대 동현으로 하여금 예전대로 금하지 말도록 하여 공사관에 공급토록 하소서 하였다. 호주에서 이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갑산부의 곡물 수량은 다른 도에 비하면 가벼우니 초피, 서피, 화피를 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위원에 저장한 초피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가정한 초피 65장을 건도로 감하게 하소서. 또 갑산의 방하는 고난은 육진과 다름이 없으니 청컨대 포와 꿀을 감하여 내지 여러 고울에 이정하고 이성해변의 자염도 또한 금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공은 해마다 바치는 곡물이고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일이다. 성주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1일 병술 4번째 기사 호주에 전교하기를 50세 이상의 재상이 조위할 때는 의뢰의 아침술을 대접하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1일 병술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1일 병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1일 병술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2일 정해 첫번째 기사 큰바람이 불다. 성중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2일 정해 두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열무하였다. 이어서 무신에게 기사와 격구를 시험하였는데 많이 마친 자에게는 궁시를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기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것이다. 홍백색의 관역을 썩 바꾸어 30보의 거리로 5보의 간격을 두고 좌우에 5개를 설치고 말을 달리면서 좌우의 것을 번갈아 쏘는 것이다. 격구는 무의 연습함의 한 가지이다. 구장에서 무인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장으로 나무로 만든 공을 쳐서 상대방의 고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경기이다. 말 타고 하는 축구 비슷하다. 성종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3일 무자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자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듣건대 춘추의 강독을 마친 뒤에 얘기를 강하려 한다 하니 신은 생각건대 얘기는 진시로 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통감 감목은 고금이 지란히 갖추어 실려 있으므로 인주가 마땅히 먼저 강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주강과 석강에는 강목을 겸하여 강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얘기와 강목은 권질이 많아서 동시에 강독할 수 없다. 내가 마땅히 강목을 강하겠다 하였다.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으로 백성의 생활이 곤궁하여 혹 굶어 죽는 자가 있으니 구황하는 정책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적한 곡식이 적어서 비록 진율하여 구제하려고 해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면은 이를 생략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근래에 부역이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경복궁의 건정문, 홍례문, 광화문에 청기화를 덮기 위하여 백성을 역사시켜 구워 만들게 하니 그 공이 갑절 내지 5갑절이나 듭니다. 인구는 마땅히 검소한 행실과 덕을 승상해야 하는데 하물며 첫 정사이겠습니까? 하니 대사관 이예가 아뢰기를 예전에 소화가 미안궁을 지을 때 장엄하고 화려하게 하였는데 고제가 이를 책망하니 소화가 대답하기를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천하를 진압하여 복종시킬 수 없다고 하였는데 선유가 이를 그르게 여겼습니다. 띠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계단을 쌓는 것은 비록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궁궐을 화려하게 꾸면서 사치스럽고 아름답게 함을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경회루의 역사를 이미 마쳤는데도 수리도감의 역사하는 군인이 1,000인을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릇 궁궐을 수습하는 것은 선공감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도감을 파하고 오로지 선공감에 위임하여 점차로 수집하게 하소서 하고 정괄이 아뢰기를 보병 정병으로서 번상한 자가 대개 토목 역사에 지쳐서 혹은 재산을 팔아 사람을 사서 대신 세우고 혹은 자신이 그 일에 복역하며 굶주려서 뼈가 앙상하니 청컨대 이를 파하여 그 수고를 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숭상함이 아니고 또 백성을 고달프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궁궐이 장차 무너지게 되어 부득이 수줍하게 한 것이다 하므로 정괄이 아뢰기를 청기화를 구워 만드는 데는 물가의 비용이 적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 예가 또 아뢰기를 듣건대 유민이 모두 계승부로 향한다 하니 대개 저자에서 구걸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유시를 내려 이를 진율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로 하여금 유민을 진율하게 하겠다 하였다. 소화는 중국 한나라 때 고조의 공신이다. 통감 강목은 자칫 통감 강목을 말한다. 성준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을 마치자 임금이 묻기를 오늘 비와 눈이 내려 양맥이 상할까 염려된다 하니 지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때 아닌 눈비가 내렸으니 이것은 무슨 응징인가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 절기가 늦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성준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예문관 금열 안팽명 이 예견을 나누어 보내어 경성의 진제장을 교찰하게 하였다. 진제장은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이는 곳이다. 성준시로 40권 성종 5년 3월 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장례원에서 아뢰기를 대전에는 대소 인원이 공사비를 취하여 처첩을 삼은 자의 자녀는 그 아비가 장례원에 고하면 장례원에서 그 사실을 조사하여 문안에 기록하고 병조에 입문하여 보충대에 소속시키되 나이 16세가 찼는데도 고하지 않은 자와 문안에 붙인 뒤에도 입역하지 않은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고하게 하여 도로 선인으로 만들며 아비가 없으면 정모가 고하고 정모가 없으면 동생이 고하고 동생이 없으면 조부모가 고하되 자기의 여종이나 처의 여종의 소생 외에는 모두 속신하게 하고 고한 자는 노비의 진고한 예에 의하여 논상한다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공사비를 처첩으로 삼은 자의 자손은 만약 속신하지 아니하면 이는 본디 다른 사람의 종이니 이론상 낙당이 상관이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자기의 여종이나 처의 여종의 소생을 혹은 그 아비가 살았을 때 고하지 않았으면 정모나 적동생이 그 뒤의 자손을 노비로 역사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고 고의로 장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자손이 보충대에서 누락되었다고 하고 진고하여 상을 받고선 이를 역사시키니 이는 하나는 조부모의 남긴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는 골육을 상단하는 것이어서 사리의 어긋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대전 안에는 공사천으로서 자기의 여종을 취하여 낳은 소생은 자기의 상관이나 주인에게 주고 처의 여종을 취하여 낳은 소생은 처의 상관이나 주인에게 주며 만약 양녀를 취하고 또 그 양처의 여종을 취하여 낳은 소생은 자기의 상관이나 주인에게 주되 만약 그 양처가 다른 남편과 아울러 낳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준다고 했으며 대전 속전에는 향리, 영리, 염간, 목자로서 자기의 여종과 혼인해서 낳은 소생은 아비의 역처에 정략시킨다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한 까닭은 비록 지극히 천한 자라도 자손을 역사하여 골육을 상잔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이제 대소 인원의 비첩 소생을 자손으로 하여금 진고할 것을 허락하여 기공친으로 하여금 노비를 삼게 한다면 도리어 천자의 자손만 갖지 못할 것이니 금후에는 자기의 여종이나 처의 여종을 취하여 낳은 소생의 자녀는 비록 정모나 적동생이 관에 고하지 않더라도 첩의 자녀가 스스로 고하기를 허락하고 사실을 밝혀서 보충대에 소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첩을 삼은 자의 자녀는 대신의 자녀라도 종을 첩으로 삼아 낳은 자는 노비는 어미의 신분을 따르는 법에 의하여 양반이 될 수 없으므로 종을 면천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이 생기게 된 것이다. 보충대는 양역과 천역의 중간에 속하는 일종의 군역, 천인으로서 속량된 사람과 공사비의를 처첩으로 삼아 낳은 자손이 이에 소속되었다. 속신은 공사비를 처첩으로 삼아 낳은 자녀를 면천시키기 위하여 나이 같은 자기의 종을 처첩의 본주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3일 무자 5번째 기사 기영년을 훈련원에 베풀었다. 나이 70세 이상 된 종친, 재신 및 일찍이 정성을 지낸 자를 참여하게 하고 도승지 이승훈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국가가 조중 이래로부터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양로회를 베풀었는데 기로 당상이 모두 참여하고 주악을 내려주어 즐거이 놀게 하였다. 한명회가 송나라 낙중 기영회의 고사를 들어 개품하여 다만 이품 이상으로 7순이 된 자만 참여하게 하고 의정을 지낸 자는 비록 7순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 참여하게 하고 이름하기를 기영회라 하였다. 그 잔치하는 날을 당하여 주악을 내려주고 내신으로 하여금 선운을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이를 성사라 하였다. 당시에는 의정을 지낸 자가 많고 이품으로 칠순인 자는 적었으므로 이름은 기영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의정년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한가한 기상이라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미법은 아니다. 또 낙중 기영회는 특히 한때의 한가하게 물어가 쉬는 자들이 시간을 아끼고 노인을 존경하는 소위이니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어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식자들은 웃었다. 그러나 이후부터 드디어 예연이 되었다 하였다. 기영회는 나이 많고 학덕이 있는 이를 위하여 베푸는 잔치이다. 낙중 기영회는 낙양 가운데 베풀던 노인회를 말한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3일 모자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3일 모자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4일 개축 1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4일 개축 2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자 임금이 동지사 홍흥을 돌아보고 묻기를 지금 큰 바람이 부는데 볼이 싸게 해롭지 않겠느냐 하니 홍흥이 대답하기를 절기가 한식에 가까워서 이러한 폭풍이 있는 것이니 아무런 상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4일 개축 3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검후에는 권례의 물색을 도둑질하여 응당 자자해야 할 자는 개품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물색은 여러 가지 물건이고 자자는 형벌의 한 가지이다.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험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4일 개축 4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4일 개축 5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5일 경인 1번째 기사 조첨을 받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5일 경인 2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5일 경인 3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5일 경인 4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5일 경인 5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6일 신묘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6일 신묘 2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6일 신묘 3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테스 종정국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사시권 성종 5년 3월 6일 신묘 4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봄철 이후로부터 바람과 눈이 절기를 얽히고 기후가 고르지 못하니 깊이 염려됩니다. 주례에는 대축이 6기를 관장하여 귀신과 같게 하는데 그 4번째가 영제라 하였고 그 주에 영제는 1월 성신 산천의 제로서 단위는 사직제가 같고 소리를 쓴다 하였으며 춘추 전에는 1월 성신의 신은 서리, 눈, 바람, 비가 불시에 올 때 비는 것이고 산천의 신은 수재와 한재, 전염병 같은 재앙이 퍼졌을 때에 비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주소에는 이르기를 1월 산천의 신은 그 제사가 일정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그 터를 닦고 찬표를 세워 패백을 써서 이를 고한다 하였는데 송나라 인종 4년 4월에 큰 바람이 서북쪽에서 일어나 모래가 날리고 나무가 꺾어지며 대낮인데도 두서너 시가 어둡게 되니 임금이 중사를 보내어 궁관에 나아가 도량을 세워서 이를 빌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또한 청컨대 황구단의 근방에 나아가 터를 닦아서 위를 설치하고 이를 성신의 신에게 제사하되
그 제품 및 의주는 우사 일을 참작하고 생은 여러 가지 체제로 천드리며 또 소격서와 삼청전의 초제를 베풀어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사는 임금명을 받던 황관 신분의 사자를 말한다. 궁관은 궁중에 있는 도관 즉 도교의 사원이고 황구단은 천자가 동지 때 하늘의 제사 지내는 둥근단을 말한다. 우사이는 기우제의이다. 초제는 오성 열수 즉 별에게 비는 제사이다.